안면 비대칭에 입도 다물어지지 않다 보니 사진 찍는 걸 꺼려했던 유정아 씨. 맞아, 나 항상 머리 여긴 항상 이렇게 가려야 돼, 머리를.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가려서 뒷모습이 가장 예뻐. 맞아, 이렇게 가리고 찍었었지. 너무 찍기 싫어해가지고. 유정아 씨 턱은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진짜 급격하게 틀어졌었던 거는 대학원 입시 준비하던 1년 동안이었어요. 입시가 많이 힘들었어서 1년 안에 이 시험을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많이 이도 갈고 막 꽉 깨물고 있고 막 또 공부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개 이렇게 막 숙이고 막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특히 다리 막 엄청 꼬고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세 되게 안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핸드폰 본다든지 특히 화장실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스마트폰을 볼 때 목에 무리가 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목뿐만 아니라 턱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긴장될 때 턱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머리 무게는 대략 5kg, 볼링공만큼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일 경우 머리 무게 때문에 목과 턱으로 가는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목을 숙여 60도 가까이 기울일 경우 머리 무게는 무려 27kg에 달합니다. 볼링공 무게였던 머리가 쌀 20kg 포대보다 무거워집니다.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하면 턱 밑에 있는 설골이 있는데요. 아래턱과 설골을 연결하는 근육이 설골 위에 있다 그래서 설골상근이라고 합니다. 그 설골상근이 신장되게 되고 과다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설골상근이 문제가 생기면 아래턱을 잘 벌리고 담는 것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핸드폰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턱을 고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근육의 부담을 더 많이 주게 되니까요. 그거로 인한 영향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는 집중해서 어떤 걸 하다 보면 이악물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왔을 때는 걸렸을 때는 한 30mm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MRI 찍었을 때 기록을 보시면 오른쪽은 뼈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로 있게 되었고 입을 벌렸을 때도 오른쪽은 이제 걸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초기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턱이 왜 많이 아파졌던 것 같으세요? 그때는 이를 악무는 게 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관절 변화는 그 뒤로 되게 현격하게 초반에 조금 겪다가 많이 겪지는 않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아마 수술하시고 류정아 씨는 대학원 입시 스트레스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를 악물게 되면 디스크 앞쪽 근육이 디스크를 당겨 디스크가 빠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빠지면 입을 여닫는 과정에 턱뼈끼리 닿으면서 턱관절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턱뼈가 짧아질 경우 안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어금니만 닿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개교증이 오기도 합니다. 관절이나 디스크 문제도 뼈 왔을 때 우측 변화 약간 손상을 이미 받았었고 디스크 위치 변화는 있었습니다. 여기가 턱이 아파지면서 여기가 더 다르면 여기부터 여기 길이는 조금 더 짧아지고 이쪽 관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약간 비대칭이 커지니까 또 환자도 적극적으로 비대칭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교정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얼굴 비대칭도 사라지고 틀어지고 서로 닿지 않던 치아 문제도 좋아졌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아래턱뼈의 손상에 관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높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뼈 손상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궁극적으로 관절의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한쪽으로 턱이 틀어진다든지 해서 이가 맞지 않게 되면서 그 다음번에 교정과
외과적인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39세인 김희진 씨.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턱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뚤어진 턱 모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옷 좀 바꿔서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환자분 성함이랑 교수님 성함 한번 확인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식사하기도 힘들어지고 턱이 점점 더 틀어져 안면 비대칭이 심해져서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음식물 섭취할 때 이쪽 턱관절이 찌릿하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병원에 방문하게 된 목적이기도 해요.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턱관절 장애가 이제 심해지면서 조금씩 더 틀어진다는 제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턱 통증은 김희진 씨의 일상을 하나둘 무너뜨렸는데요. 얼굴 비대칭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자신의 턱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최대한 안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턱관절이 너무 통증이 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일상생활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칭이 점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기도 조금 거려지고 비뚤어진 턱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개인 병원에서 치아 교정도 해봤지만 틀어진 턱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턱 교정 수술뿐이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이거는 뭐 교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컴퓨터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모의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고정판도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뼈를 자르고 턱을 옮긴 다음에 나사박을 위치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3D 가상 수술로 수술 후 변화를 예측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악이라는 뜻이 악자가 턱악자거든요. 위턱, 아래턱. 그래서 양악인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턱 교정 수술이에요. 그래서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순전히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저작 기능과 더불어 외모를 개선하는 심미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악 위턱 아래턱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 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갑니다. 같이 이제 먹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잘 먹는데 이제 이 친구는 잘 씹지를 못하니까 딱딱한 것도 못 먹고 이제 고기 정도도 잘 못 먹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보면서 안타까웠죠. 예전에는 사진 찍기도 좋아했는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가고 나서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이제 많이 꺼려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웠죠. 그동안 고생해왔던 거, 그 가족이니까 서름. 네. 그냥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뭐 부작용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냥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비대칭도 조금 개선이 이왕이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음식물 섭취할 때도 좀 그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더불어 이제 부작용이 없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화이팅.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시간.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디 수술이 무사히 끝나 음식도 마음 편히 먹고 사람들 앞에서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술을 집도할 최진영 교수는 턱 교정 수술을 20년 이상 집도해온 이 분야 권위자입니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꼼꼼히 훑어보는데요. 수술 중 정확한 위치와 수치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수술실 한쪽 벽 가득 붙여놓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김희진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희진 씨의 경우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턱 교정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환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수술용 스텐트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위턱에 자를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제거한 뒤 위턱을 잘라내어 두개골로부터 위턱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턱을 기준으로 위턱의 위치를 잡기 위해 웨이퍼를 치아에 끼워 고정한 뒤 위턱을 옮기고 나사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턱에 스텐트를 놓고 자를 위치를 표시하고 표시한 선을 따라 아래턱을 잘라냅니다. 다시 웨이퍼를 치아에 끼워 고정시켜 아래턱 위치를 잡은 뒤 비대칭인 턱뼈를 잘라내고 이동한 아래턱을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이 맞지 않는 턱 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얼굴 중심에 맞춰 이동시켜 고정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으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스탠드. 좁은 입안에 작은 스텐트를 올리고 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이라 쉽지 않은데요. 연필 2mm 라운드가 먼저 위턱에 자를 부분을 표시하고 톱으로 위턱을 잘라냅니다. 턱뼈를 자를 때 얼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 더. 위턱을 옮겨 고정하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아래턱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턱뼈는 우리 몸에서 아주 단단한 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힘과 동시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턱끝 중심을 맞출 차례. 턱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중심을 이동시킨 뒤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습니다. 턱 교정 수술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턱 주변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건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CT상에서 보면은 아래 턱의 신경이 손상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걸 좀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신경 손상 없이 잘 분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입원은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퇴원하고는 양압수술 후에 일상생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음식 먹는 것, 그다음에 입 벌리는 것, 이거를 한 3 내지 4주 조심하게 합니다. 쫄깃쫄깃한 젤리, 딱딱하고 질긴 오징어. 모두 턱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딱딱한 음식만큼이나 턱에 해롭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본인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좀 잘 받기도 하고 유리 멘탈이고 근데 대학원 준비를 할 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턱에 경련이 잘 때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턱을 꽉 공부를 할 때 깨물다던가 이갈이를 한다던가 그런 증상이 저는 바로 나타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밤에 누웠을 때 턱이 많이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턱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신호를 보내 근육을 수축하는 신경물질을 분비합니다. 턱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갈거나 악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턱에 힘이 가해지면 턱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빠져 턱 관절이 손상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턱 질환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수험생들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다거나 업무가 과도하다거나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턱 질환이 생겨서 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로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에겐 임상적인 검사와 더불어 심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통해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등 현재 환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환자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턱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수치나 심리적인 지수를 평가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해봤을 때 턱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나 심리 분석 결과 수치들이 상당히 높고 환자를 그날 봐서 임상적인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증상이 오래되면 턱이 아프지만 많은 경우에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턱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하겠다는 학생들이나 턱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성 통증의 원리를 잘 알려드리고 그분이 그 힘든 시기를, 그분이 학생이면 그 시기, 직장인은 그 시기를 같이 잘 통과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턱 수술 후 9일 만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은 김희진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보다 많이 붓지는 않으셨네? 예? 통증은 어땠어요? 통증은 거의 없었고, 예. 보통 환자들이 양압 수술 받으면 한 그래도 1, 2주는 꽤 부어 보이는데 환자분은 뭐 붓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입 벌려 보실까요? 아, 다물어 보세요. 예. 이 지금 입 벌리고 다물 때 입안에 낀 장치에 아주 잘 맞잖아요. 그죠? 이 잘 맞다는 거는 수술이 계획대로 됐다는 증거예요. 안면 비대칭도 사라지고 턱끝도 제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2주 수술하고 2주 정도 미염, 그다음에 2주 죽. 그다음부터 입 벌리는 연습을 이제 하시고 정상 생활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책 보고 산책하고 이런 거는. 예? 생각보다 제가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실 풀고 가시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볼게요. 예. 네. 남편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턱관절을 되살리려면 치료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고 망가진 턱관절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게 하는 습관은 사실은 이완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완은 사실은 턱의 이완과 마음의 이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볼 때 책을 책상에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책받침에 놓고 책을 보는 습관 되게 좋겠고 뭐 전화기나 핸드폰이나 패드나 다 마찬가지로 좀 자세를 하고 하는 거 내가 집중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야 한다면 하시는 도중에 1시간이나 2시간마다 한 번씩 목, 어깨, 자세 스트레치 해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